네, 금요일 호장 성공투자 호증시의 정윤성입니다. 연휴를 앞두고 시장 조정받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현재 2,400선에서의 등락, 그래도 현재는 1.2%로 2,409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은 장중에 2% 넘게까지도 낙폭을 키우기도 했었는데 현재는 1.79% 하락한 839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연고점 행진 속에 열심히 올라왔던 시장, 오늘은 많이 올랐던 종목들에 대한 차익 실현이 두드러지는 가운데 조정의 폭이 제법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연휴 이후에 다음 주 시장은 방향을 어떻게 가져갈지 본격적으로 전략 잘 세워봐야 되겠죠. 조정을 이용할 수 있는 대응 주주의 세계, 오늘은 주식장 하창봉 고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바로 시장 이야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시장이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 조정을 받는 이유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봐야 되잖아요. 많이 올라서일까요? 연휴를 앞두고 있어서일까요? 코로나 확진자가 또 100명을 넘어섰다라고 해서 내리는 걸까요? 네, 너무 쉽게 말씀드리면 많이 올랐어입니다. 네, 많이 올라서. 많이 오르기도 했죠. 많이 올랐죠. 이해는 하는데 역시 조정을 받으면 마음이 그렇게 편치만은 않아요. 그러면 이 조정을 이용해서 딱 보셨을 때 이걸 좀 이용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먼저 드셨어요? 아니면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셨어요? 이제 오늘은 사실 적극적인 매수를 하기는 조금 부담스럽죠. 왜냐하면 이제 뭐 연휴도 있는 거고 어차피 시장의 시그널은 잠깐 이제 우리가 표면적으로 좀 쉬었다 갈 게를 보여줬지 않습니까? 그건 이제 지수 흐름에서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코스닥은 지난주 수요일 날 이미 이번 주 수요일 날 우리가 가끔씩 말하는 시그널이 발생을 했습니다. 시그널이라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지수가 코스닥 지수가 5일 이동 평균선 밑에 있고 양봉보다 음봉이 지금 4일째 많아지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차익 매도의 성격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보는 거고, 오늘도 이제 코스피도 오늘은 동일하게 3일 있다가 오늘부로 이제 매도 시그널이 발생이 된 게 상당히 짧은 매도 시그널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매도 시그널이 발생했다면 주식을 다 팔고 현금을 갖고 있어야,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지수가 매도 시그널이 딱 발생되게 되면 첫 번째로 많이 오른 종목에서 타겟이 바로 나옵니다. 그게 그렇죠. 이제 오늘 오전에 나왔던 뭐 2차 전지 빠진 게 있는데, 물론 미리 좀 말씀드리면 지금 오전 낙폭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그럼 뭐였냐? 10시 전에 나왔던 건 사실 미중 이슈였습니다. 미중 이슈였기 때문에 장은 오후장 지금 2시를 넘깁니다만은 종가까지 갈 때 우리가 가끔 3월에 느꼈던 2시 후에 막 확 물량 나와가지고 밀고, 그건 없다 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오전 10시 정도에 저점을 확인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럼 오전에 있었던 미중 무역 이슈는 또 뭐였냐? 이번에 또 바이두까지 건드린 거죠. 그래서 지금 실제 중국의 바이두에 대해서 미국 정권거래소가 조사를 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틱톡, 위챗, 뭐 바이두 이런 거 계속 이어지는, 계속적으로 중국을 건드리는 미국의 입장. 근데 그 어떻게 보면 또 지금 뭐 최근에 그 여성 해리스 위원입니까? 민주당에서 부통령으로 영입한 트럼프의 지지율이 지금 바이든한테 뒤지고 있고, 지금 대선은 2개월밖에 남지 않았어요. 바로 지금 8월 달부터 전당대회 들어가는데, 이달부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계속적으로 트럼프는 미국을 건드리는 그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하필 지수도 많이 오른 상태에서 미중 무역 분쟁이 나오니까 이거 좀 다시 커지는 거 아닌가, 그런 음료가 이제 차익 매물 나왔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 앞으로 어떻겠느냐? 안 빠집니다, 이런 말씀 굳지만. 근데 연휴에도 지금 미국과 중국의 그 무역 대표들끼리의 1단계 합의 이행 사항에 대해서 또 논의를 앞두고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뭐 별거 없다가 좀 커요. 왜냐하면 라이트하이즈 미 무역 대표하고 류호 부총리가 이제 1월 달에 했던 1차 무역 합의를 잘 이행하고 있는지 요걸 이제 서로 점검을 하는데, 뭐 당연히 잘 안 하고 있다 그러겠습니까? 근데 미중 갈등이 좀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의 또 논의다 보니까 어떻게 될지 불확실성이 좀 크지 않을까 했는데 괜찮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지금 저 포함해서 뭐 저도 다른 이제 유능한 애널리스트 분이나 에코노미스트 리포트를 좀 참조를 해보면, 주말에 있을 이제 미중 1차 합의에 대한 거는 합의를 평가하는 수준, 원래는 평가거든요. 공식적인 이벤트는 평가입니다. 1차 합의를 어느 정도 잘 진행해 왔는지. 근데 중요한 거는 그 평가 내역보다 오히려 관심은 앞으로에 대한 그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윤곽을 잡을까, 그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조금 뭐 예를 들어 추가적인 제재라든지 아니면은 뭐 조금 더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 약간 지금 표면적으로 드러났던 것은 영사관을 폐쇄한 부분이고, 그렇죠. 시장이 크게 먹히지 않았을 뿐이지 영세관을 각각 없애버린 거고 폐쇄한 부분이고, 그러고 안고 지금 가장 핫한 거는 뭐 중국의 틱톡이라든지 위챗이라든지 조금 전에 바이두까지 건드린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 그러한 부분에는 트리거 정도만 체크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바라보고 있는 시장 관점이나 이런 시장의 전체적인 글로벌 정치를 바라보면
꼼짝도 안 합니다. 미국은 미국대로 강하고 중국도 강하고 네. 외환 시장의 동요도 없어요. 위안화도 지금 6.95 위안 정도에 상당히 스테이블하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아주 너무 노멀한 표현인데요. 이거는 차익 물량성의 숨고르기 성격이다. 그리 보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시아 증시도 그렇고 미 선물 시장도 그렇고 다 보합권이거든요. 네. 지금 우리 시장만 유독 1% 빠진다라는 부분을 봤을 때는 많이 오른됐다는 연휴를 앞둔 좀 차익 실현성 물량이 나오고 있다라고 본다면 지금 이 조정을 이용을 해봐도 그럼 되는 거네요. 안 빠질 거라고 하셨잖아요. 안 빠지긴 안 빠지는데 왜 급하게 이제 잘 자신 있게 살 생각이 없냐 하면은 분할 매수라는 것도 있잖아요. 이게 넓어진 우리가 그 2월달 장 혹시 기억하십니까? 차트 좀 같이 봐주실까요? 네. 지금 8월 장 코스피를 보여드리는데 이 8월 6월 장 2달 전에 8월 6월 초순에 이렇게 상승을 했다가 한 대략 아시겠습니다만은 2, 3주 정도를 이렇게 횡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바라보는 관점도 똑같은 거예요. 이번 지금 8월 초순에 상당히 이제 현대차, LG화학, 삼성, SDI가 거의 뭐 하루 차고 나면 지수가 올라 있었지 않습니까? 자, 그런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이렇게 5일 이동 평균선에서 음봉이 나온다는 거는 앞으로 뭐 이런 표현하면 좀 방송상 이런 그림을 좀 그려서 죄송합니다만은 이렇게 계속 흔드는 장이 나온다는 네. 거죠. 그런 관점에서는 굳이 오늘 내가 지수를 바라보면서 뭔가 강력한 베팅을 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어차피 장은 여기서 다시 2,000 최고점 얼마입니까? 2,458포인트입니까? 네. 2,460포인트까지 넘기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월봉을 한번 보죠. 하늘은 다 열려 있습니다. 네. 저항이 하나도 없어요. 뭐 2년 전 2018년도 2,600을 저항으로 보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한 가지 확실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코로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시장은 상단도 다 열려 있습니다. 그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 당장 좀 쉬어간다고 해서 바로 이제 매수로 가담하기보다는 조금 더 다음 주장까지는 지켜보고 뭔가 행동을 개시해도 늦지 않다라고 보시는 거잖아요. 네, 우리가 뭐 지수 선물 옵션 매수 단타 치는 거 아니잖아요. 네. 주식 보는 관점에서는 한 박자 천천히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더 지난주는 가는 종목들이 간다라고 이야기들이 네. 많았고 이번 주는 덜 오른 종목들이 간다라는 의견이 많았으면 다음 주는 어디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전략을 세워야 되나요? 그러면 지수가 일단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데 마찬가지 조금씩 이제 지그재그 늘어진다고 하면은 저한테 질문 주신 게 바로 답이 되는 겁니다. 네. 많이 올랐던 더 갔던 종목들은 이제 계속적인 차익 노출이 되는 거고 반대로적으로 거꾸로 봤을 때 이제 오르지 않은 종목들 이번 주부터 계속 움직인 게 보면은 소비주나 내수주들이 맞아요. 않습니까? 물론 그런 섹터들이 아마 조금 더 힘을 발휘할 확률이 높지 않나 보겠습니다. 네, 그럼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했을 때 종목으로 전략을 좀 더 세워보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해 주셨다시피 그동안 선도적으로 움직였었던 2차전지와 자동차 쪽 그리고 SK케미칼 같은 일부 이제 백신 쪽에서도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당장 조정을 이용해서 매수하게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는 거네요. 그렇죠. 네. 2차 전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요. LG화학 오늘 주정받는데 그럼 사실 오늘 모건스탠리 쪽에서 너무 이제 많이 올랐다. 상승폭이 이제 좀 제한적이다라는 의견 눈높이를 낮췄단 말이에요. 네. 2차 전지는 그러면은 차익 실현 물량이 글쎄 어느 정도 나올까라고 하는 것도 신의 영역이긴 한데 뷰는 어떻게 보세요? 신의 영역이 아닙니다. 쉽습니다. 그런가요? 예, 안 사면 되고 팔면 조금 챙겨두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사실 이제 우리가 주식을 하다 보면요. 주식이 가는 어느 정도의 정속도가 있습니다. 네. 개별주가 아닌 경우에는 대형주는 특히나 그 속도가 정해져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LG화학에 제가 차트를 좀 띄워놨는데 LG화학이 단기적으로 대략 50만 원대에서 75만 원 가는데 이게 쉽게 말해서 50%가 상승을 하는데 맞지 않습니까? 주당 25만 원 붙었으니까 불과 열흘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아닌 거죠.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네. 개별주들은 상을 2번도 가고 3번도 갈 수가 있는데 이렇게 시가총액 50조짜리가 열흘도 안 됐는데 50%의 시세가 났다는 건 이거는 과열입니다. 과열이기 네. 때문에 예를 들어서 LG화학 같은 경우는 지금 조금씩 그러니까 수익 구간인 분들은 조금 팔아놨다가 다시 보시면 돼요. 네, 다시 보는 관점으로 왜 주식은 물론 이제 장기적으로 쭉 가져가면 되지 않냐 볼 수가 있긴 있는데 근데 또 아무도 모르는 게 또 주가거든요. 네. 물론 이제 좋은 거는 LG화학은 역사적 지금 신고가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냥 100만 원 볼 거야 하시는 분들은 보세요 그냥. 네. 네, 그렇게 뭐 왔다 갔다 우리 왔다 갔다 할 필요 없고 다만 조금만 내렸는데 감이 마음이 콩닥콩닥 한다. 그러면 좀 줄여놓으세요. 그러니까 좀 편하게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LG화학, 삼성, SDI 플러스 알파, 현대차는 지금 차익 구간입니다. 챙기실 분들은 좀 내가 투자 패턴 자체를 100만 원 갈 때
10년 주에 나중에 내가 아프고 가면 뭐하냐 하시는 분들은 미리 좀 챙겨 놓으시고 또 너무 단기적으로 그래도 우리가 단타란 표현을 사용하는데 하시는 분들은 오늘 안 보셔도 됩니다. 이거는 네. 제가 만약 지수를 핸들링하는 매니저, 인덱스 매니저라면 바로 제일 먼저 팝니다. 예, 지수를 가둬두기 위해서도 말이죠. 그러면 새로 사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쯤이 그럼 적당해요? 최소한 이거는 이제 제가 볼 때는 지수가 지금 아직은 아까 제가 좀 편하게 지수가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야기했는데 지수가 괜찮다는 걸 확인하는 게 우선이에요. 그때는 이거 사시면 돼요. 그러면 또 여러분들 이제 편하게 말씀드려요. 지수가 괜찮다를 확인하는 거는 여기서 또 뭔데? 슈팅 나와버려서 내가 못 사면 어떡해요? 그럼 상관없습니다. 안 사면 되는 거죠. 주식을 모든 거를 네. 다 맞춰가지고 완벽하게 내가 중심에 있는다는 거는 너무 심한 가욕 같습니다. 그럼 지수가 안정되는 그 바로미터를 보여드리면 지수는 포인트를 보지 마시고 네. 최소한 5일 이동 평균선에서 양봉이 유지될 때 그때는 2차 전지 보셔도 됩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장을 오늘도 아니지만은 당장 다음 주 화요일장도 미리 예측은 할 수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급등을 많이 했던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어차피 하반기에 또 계속 해먹을 재료입니다. 네. 해먹을 재료를 굳이 불안해하면서 살 필요는 없다는 거죠. 아. 지수를 보면서 이쪽 섹터는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조정을 받는 와중에서도 좀 이쪽은 오늘을 이용해서 사볼만 하다라는 쪽이 있었어요?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네, 조금 더 다음 주까지 지켜보시겠어요? 오늘 별로 주식을 하고 싶지 않은 날이었습니다. 관망하고 싶으신 네, 날이었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또 하락하는 종목 안에서 진단을 하면서 그럼 대응을 좀 더 해볼게요. 네. 사고 싶지 않았다, 좀 관망을 하겠다라는 그 의견이 근데 맞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이제 경계를 하면서 지켜보고 계시는데 특히나 오늘 시장이 하락하다 보니까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그렇고 시젠도 그렇고 좋은 실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요. 먼저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부터 볼까요? 뭐부터 볼까요? 네, 시즌부터 시즌부터 볼까요? 보겠습니다. 시즌? 네. 시즌이 어제 1,690억대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발표를 했죠. 근데 한 가지는 저도 1,600억대 정도를 봤었는데 거의 컨센서스에서 한 자리 수밖에 증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략 5%니까 나올 만큼 나왔었는데 그럼 시즌이 이제 왜 하락을 하느냐? 이거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단 실적이 사상 최대, 그러니까 지난 1분기 실적 발표하고 주가 날아갈 때는 또 다른 그림이죠. 지금 다시 대한민국도 코로나가 또 확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왜 내렸냐? 예, 너무 심하게 올라서 그렇습니다. 예, 시제는 잘 보시면은 한 11만 원대에서 30만 원 가는데 두 달 만에 3배가 났습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자 그런 관점에서 지금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 자체가 미국장으로 딱 고개를 돌려버리면은 이 나스닥이 지금 강한 것 같습니다만은 사실은 나스닥이 강한 거는 애플하고 램 리서치라든지 일부 종목에 강해서지 미국 장도 시장의 중심이 지금 S&P 쪽으로 계속 붙이는 그림입니다. S&P로 붙이고 다우로 붙인다는 말은 뭐냐 하면은 성장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이 나왔다는 거고 네. 그런 성장주에서 차익 실현이 나오고 전통 경기 민가주로 자금이 들어온다는 거는 분명히 우리 실생활에는 코로나가 아직까지 곁을 떠나지 않은 상황입니다만은 최근에 국채 금리가 급반등하는 흐름처럼 우리 시장은 성장주에 대해서 일정 부분 차익 매도가 들어가니까 시제는 지금이라도 파셔야 됩니다. 시제는 지금이라도 리스크 관리를 해야 네. 된다라고 이야기.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어떻게 보셨어요? 셀튼 헬스케어는 어제 사상 제가 알기로는 분기 최대 실적으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800억대 나왔죠. 그리고 하반기 실적도 잘 나옵니다. 이는 셀튼 헬스케어만 잘 나온 게 아니라 전주에 발표됐던 셀트리온도 1,880억대가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셀트리온, 셀튼 헬스케어의 중장기적 그림은 고입니다. 근데 왜 주가가 그럼 실적이 발표됐는데 올랐다 빠지고 이러느냐? 그는 바로 어저께 또 악성 물량을 만들 수 있는 조회 공시가 유발했기 때문입니다. 합병 이야기. 합병 이야기를 거죠. 그래서 본업을 떠나서 셀트리온은 너무나 많은 노이즈에 노출되는 거고 또 하나가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는 안 됐습니다만 8월 중에 결론을 내려야 될 결정적 이유가 하나가 바로 공매도를 9월 달에 종료하느냐 연장하는 부분입니다. 종료와 연장에서 만약에 시장에서 조금이라도 연장보다는 종료 쪽으로 갔을 때 1순위로 타격을 받는 섹터가 상반기에 가장 많이 오른 2차 전지 포함해서 시젠 이런 진단 그리고 항상 공매도 이야기 나올 때 1순위 타격 기업이 바로 아쉽게도 셀트리온. 네 아쉽습니다. 네. 그러한 약간 외부적 요인이 있다. 아. 그래서 주가 오늘 약합니다만은 저는 시젠에 대해서는 매도 의견을 드리겠고 셀튼 헬스케어에 대해서는 비록 화평 이슈라든지 약간 외부적 요인 때문에 주가 하락한 관점에서는 보유하는 전략에 대해서는 무난한데 이제 좀 지켜보자. 매수는 굳이 안 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불확실성이 있다 보니까 저도 사실 공매도 이제 연장하느냐 안 하느냐에 있어서 금지 연장 여부에 대해서 지금 팽팽하게 계속 토론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네. 부분까지도 감안했을 때 관망을 해야 된다. 그 외에
보면은 오히려 최악의 실적이 나온 이마트는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라고 하면서 반등하는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완전 어려운 구조 주식이 적자 났거든요. 이마트 적자 나왔습니다. 400억 적자더라고요. 네, 400억 적자 나왔고 뭐 예를 들어서 온라인 쪽이 역신장을 했다 그런 내용이 있는데 비용 절감은 비용 절감 때문에 실적이 조금 덜 손해 봤다 이야기인데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까? 성장하는 기업이 비용을 줄여 가지고 실적이 어느 정도 많이 안 좋아질 거를 커버했다. 그러니까 앞으로 실적이 개선될 것이다. 이거는 사실 이치에 맞지 않거든요. 비용은 팍팍 써야죠. 경기가 좋아지. 그 말은 근데 시장은 그렇게 해석을 한 거고 또 하나가 타이밍이 좋은 게 지금 이마트만 그런 게 아니라 네. 한세실업이라든지 의류 회사들도 보면 신세계도 마찬가지고 시장의 중심이 어느 정도 약간의 중심축에 한 30% 정도가 실적이 상당히 최악으로 나온 내수주 쪽으로 기관들이 상당한 베팅을 한다는 겁니다. 네. 예, 그런 수급적인 논리가 좀 적용됐지 않나 보면서 이마트는 글쎄요 오늘 또 많이 오르는데 예, 저 자신 없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딱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소비주들이 그래서 선방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와중에서도 어제의 흐름을 이어받은 뭐 화장품도 그랬고 일부 지금 의류 관련주 쪽에서도 올라오면서 덜 올랐던 쪽에서의 선방 그리고 5G 관련 저희가 지난주에도 이야기 참 많이 했었는데 이런 장에서도 일부 뭐 서진 시스템과 같은 종목들이 선방을 해주고 있는데 이 배경은 어떻게 보세요? 5G는 이제 아직까지 빠지지 않은 종목이고 가장 핫한 종목이죠. 왜냐하면 오늘도 사실 마찬가지 시장 대비해서 아웃퍼폼하고 있고 개별주 관점에서는 뭐 에이스테크는 오늘은 덜 달립니다만은 뭐 5G 장비 쪽 서진 시스템이라든지 솔리드라든지 또 네. 이런 종목 좀 움직이는데 똑같아요. 제가 오늘 지금 20분 동안 계속 똑같은 말씀드리는데 별로 사고 싶지가 않아요. 이렇게 움직여도요? 네. 왜냐하면 아까 그는 이제 전체적으로 5G도 물론 미국 주파수 경매라는 아직도 안 나왔더라고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제가 계속 보고 있는데. 그럼 기다리는 뭔가 계속 있는 거잖아요. 예, 이제 그거 있는데 그거는 이제 만약에 좀 발표가 돼 버리면 또 차익실현 물량 차익시의 나옵니까?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5G는 미국의 주파수 경매라든지 근데 조금 더 왜 5G 주가 최근에 강했느냐? 그 결정적 배경에 저는 어디에 뒀냐면은 지난주입니까? 이번 주입니까? 발표한 통신 3사의 실적을 딱 보면 SK텔레콤, LG U+가 역기지 효과 때문에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신 3사의 실적이 좀 개선되면서 주가가 반등한 부분도 직간접적으로 5G에 좋고 아까 초반에 첫 번째 말씀드렸던 미중 무역 분쟁 노이즈에서 계속적으로 나오는 부분도 5G 쪽으로는 우호적이라 상대적으로 강한데 추경 매수에 대해서는 예, 이거는 매도 수익 실현 의견은 안 들어도 될 것 같습니다. 2차 전지와는 달리. 하지만 굳이 예. 그러면 다음 주장에 대한 전략을 그럼 어떻게 본격적으로 세우시겠어요? 저는 아까 초반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최소한 지수는 조금 이제 5일선 등락 과정으로 보면 좋습니다. 5일선 네. 등락 과정으로 본다는 말은 그동안 좀 많이 올랐던 2차 전지, 수소차 또 기타 5G 쪽 진단 관련 쪽에서는 실적 부분 차익 매도의 성격이 좀 강할 것 같고 자동차도요? 네,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조금 시각을 넓힌다면 테슬라의 주가가 아마 상당히 앞으로 견조할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 있습니다. 어제 1,600불 정도 마감을 했는데 네. 저는 단기간에 2,000불 이상을 돌파한다 생각하고 있거든요. 자, 물론 저희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거를 조금만 확대하게 되면 현대차 그렇다고 여기서 현대차, 기아차가 주가가 급격하게 하락하지는 않을 겁니다. 워낙 네. 강한 이 GMP를 날렸기 때문에. 그럼 사실 지금 시점 분할 매수 기회 아니에요? 자, 그럼 아니죠. 그런 관점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현대차, 기아차의 주가가 상당 일정 부분 느린 차익 매도 구간에서 주가를 조금만 잡아주면 상승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상승하면 그거 사야 되니까. 잡아주면 오히려 그 매기세가 의외로 자동차 부품, 전기차 부품으로 갈 확률이 높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그렇게 보면 우리가 2차 전지의 소재보다는 실제적으로 2차 전지 자동차를 만드는 부품 회사들을 좀 관심 있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테슬라에 납품한다든지 아니면 중국판 차슬라를 만든다든지 그런 기업들 몇 개 말씀을 좀 드려보면 테슬라에 직접 PTC 히트를 제공하는 우리 산업이라든지 네. 아니면 현대차의 자동차 부품을 실제로 만드는 3기 오토모티브, 성창 오토텍 아니면 뭐 실제적으로 테슬라 자동차를 한국에서 만들게 되는 MS 오토텍 그래서 오히려 2차 전지 소재보다는 자동차, 전기차 부품사들이 생각보다 조금 더 물론 이번 주 많이 오른 건 많이 올랐는데 다음 주도 좀 관심이 간다. 그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종목들 중심으로 다음 주도 지수가 안정을 찾는지 여부 확인을 하면서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오늘 주주의 세계 주식창 하창봉 고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어요. 말씀 고맙습니다.